안녕하세요. 송무희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16차시로서 판단을 위한 연산자에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1. 관계 연산자, 2. 논리 연산자, 3. 연산자 우선순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학습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를 이해하고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게 되면은 그 수식은 조건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건식을 적절히 또 이렇게 작성하고 표현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지난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차시는 계산을 위한 연산자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수식은 피연산자와 연산자로 이루어지며 문제 해결을 위한 평가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수식을 작성하게 되면 그 수식이 단순한 이 계산을 위한 결과값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본연의 어떤 이 프로그램 안에서의 역할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한 문제 해결의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중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수식으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연산자, 그죠? 우리 계산을 위한 연산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때 사용이 되는 기호가 우리 키보드에 이 숫자판에 있는 그 키보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누기 같은 경우일 때는 우리 아래쪽에 있네요. 그죠? 슬래시 기호. 그죠? 그리고 또 이 기호들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하고는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 기호로서 그죠? 이 동호, 그죠? 동호는 동호의 의미가 아니라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저장하라는 대입하는 혹은 할당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지수 연산자로서는 곱하기 2개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나누기 하는 과정에서 몫을 또 구하려면은 슬래시 2개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나머지를 계산하려면은 이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것도 또 우리가 특별한 어떤 연산의 기호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또 적절하게 원하는 결과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 기호와 이 대입 연산자를 합하여서 또 표현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 그러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산으로서 자기 자신의 값을 갱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는 A 플러스 1이다. 그렇게 되면은 A에서 1을 더해가지고 다시 자신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수식을 우리가 간략하게 복합 대입 연산자로서 더하기는 하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동일한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수식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산술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을 위한 연산자, 이 수식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값이 그 연산 기호에 따라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위한 연산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또 수식이지만 계산보다는 그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판단을 위한 연산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학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차시로서 판단을 위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판단을 위한 연산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거 관계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관계 연산자라고 하면은 피연산자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값이 주어졌을 때 두 값의 비교, 그러니까 크다, 작다, 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결과값은 그 크다, 작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맞나 안 맞나, 그 식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이 관계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오는 결과는 결과가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참일 때는 true라는 값으로 거짓일 때는 false라는 값으로 우리가 이때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부울형 자료라고 그럽니다. 이때 이제 부울형의 자료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관계 연산자를 사용해서 표현이 되는 수식은 바로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조건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뭐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그럴 경우에 해당되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는 거의 조건문이나 반복문, 우리가 다음 차시에서 공부하게 되는 조건문, 반복문에서 이제 조건식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A의 5라는 값이 할당이 되어졌고요. B의 1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A와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이 되는 이 관계연산자 기호, 부동호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A가 5고 B가 10에 해당이 됩니다. 10이 큽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결과값은 참, true라는 이 결과값이 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조건식,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이 부분 우리는 조건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 연산자의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 간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로서는 이 부동호 기호를 사용합니다. 부동호가 앞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은 이제 앞쪽이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우리 사용 예를 보게 되면은 A가 1, B가 2라고 가정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A는 1이고 B는 2니까 B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이 틀렸죠. 표현이. 그죠? 그러면은 결과가 펄스. 그래서 거짓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나옵니다. A가 B보다 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크거나 같다. 역시 크거나 같다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펄스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동호가 작다. 그죠? 이제 앞쪽이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면 B가 2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true라고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A가 B보다 작은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또 역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역시 결과 true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같다. 같다 할 때 이제 이렇게 동호 두 개가 들어갑니다. 우리 동호 한 개에 있는 대입연산자와 비교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주게 되면은 A는 1이고 B가 2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 펄스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지 않다 할 때는 여기 느낌표가 들어갑니다. 느낌표와 여기 동호가 같이 합쳐져서 같지 않다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식을 표현합니다. 같지 않은 거, A는 1이고 B는 2니까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죠? true라는 값이 돌려지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 관계 연산자. 그리고 이런 식들이 조건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성적을 매겨 준다거나 이럴 때에 이 점수 내가 받았는 이 점수가 만약에 점수를 이제 뭐 A라고 친다 치면은 그죠? 이 점수가 90점이 넘느냐 그러면은 A를 준다. 이렇게 그죠? 이런 경우일 때 이게 하나 조건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타이틀이 판단을 위한 연산자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연산자의 사용 예가 있습니다.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A와 B가 여기 동호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100이 200과 같다는 의미로 이렇게 식을 적었는데 우리 식은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 식이 맞다면 어떻게 또 수행하라. 또 아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수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프로그램 상에서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A, B에다가 각각 100이라는 값과 200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문으로서 이렇게 관계 연산식을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하고 B는 같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펄스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같지 않다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true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A는 B보다 크다. 그죠? 크지 않으니까 펄스가 나오게 되고요. 또 크거나 같다 아니니까 역시 여기에서 펄스가 나오게 되고, B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A가 작거나 같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맞으니까 true라는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관계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식을 적어주게 되면은 그죠? 그 결과는 이렇게 true 혹은 false로 나옵니다. 우리 이거 자료형 종류에서 부울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부울형 형태로 자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와 B를 비교하는 이 관계 연산자 동호 두 개를 적어줄 때 그죠? 우리가 착오로 또 그죠? 프로그램을 늘 이렇게 잘 사용하지만은 또 잠시 또 착각하는 과정에서 동호를 하나를 적는 경우도 우리가 허다합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보게 되면은 그죠?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 A에서 동호 하나가 있게 되면은 그죠? 이 B 값을 A에 대입하라는 그죠? 대입 연산자잖아요. 그죠? 관계 연산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쉘 모드에서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위에서와 같이 A에 100, B에 200이 대입되었습니다. 같지 않으니까 펄스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쪽으로 내가 하고자 했었는데 잠깐 실수로 동호 하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빨간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A 동호 하나를 해주게 되면 이거는 B 값을 A에 대입하라는 대입 연산자로서 산술식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산술식은 여기 값을 대입하면서 이제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런데 출력문은 뭔가 결과값
그죠? 계산에는 결과값을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게 하나의 수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B값을 A에 대입하라는. 그래서 내가 모르면 이걸로서 이 뭐 A 값을 출력한다거나 뭔가 출력할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프린트문으로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린트문을 위한 아규먼트, 이 매개 변수, 그죠? 이 안에 적어주는 이 부분이 맞지 않다라는 이런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그 기호 하나가 엄청난 어떤 예기치 않은 이런 오류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호들을 적을 때 또 조심해서 또 그 문제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관계 연산자가 조건식으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조건식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식을 다 만족할 때 또 어떤 과정을 수행하라. 또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두 조건 간에 또 관계를 나타내 줄 때 사용이 되는 거. 우리가 그것을 논리 연산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과 거짓을 이용한 연산 기능으로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그 조건들을 검사하고 또 증명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논리 연산자의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nd, or와 not. 이 용어 자체가 연산 기호가 됩니다. 우리가 연산 기호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의 특수 기호 그런 모양들 더하기 빼기 우리 부동호 이렇게 되거죠. 여기에서는 이런 용어 단어 자체가 하나의 연산 기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특징적인 거 또 잘 구분해 두시고요. 그죠? 그때 이제 이 and는 그리고라는 의미로서 그죠? 이 앞에 P 연산자와 뒤에 있는 이 연산자 뒤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조건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 그 조건식이 다 참인 경우일 때 결과가 참이 되는 거고요. 오화는 두 조건식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에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낯선 다낭 연산자가 됩니다. 이 뒤쪽에 조건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조건식이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으로 부정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형식이 있습니다. and, or, not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죠? and는 이고 그리고라는 의미이고요. or는 이거나 또는 not은 아니다 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사용 예가 되겠습니다. A가 100이고 B가 200이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에 A는 100이고 A는 100보다 크고 또 B는 200보다 작다.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그러면서 100보다 크고 또 자, 여기에 사용 예를 보게 되면은 A가 100이고 B가 200이라는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여기 A는 100보다 크고 또 B도 100보다 크다.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뭔가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A는 100보다 크다. 크지 않죠. 100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또 B도 200보다 크다. 아니죠. 200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펄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뒤쪽에가 예를 들어서 B는 여기에서 B가 20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게 되면 이쪽은 또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앞쪽이 A는 100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역시 거짓이 되는 겁니다. 둘 다 맞아야만 참이 되는 거죠. A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 B가 2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어떤 상황이 된다거나 그럴 때는 또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쪽 다 앞뒤에 그 조건식이 다 참인 경우일 때 참이 되는 거. 그죠? 오화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됩니다. A가 100보다 같은가? 또 이 A가 200보다 같은가? A는 100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는 맞으니까 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야는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추루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그죠? 한쪽만 앞이 되든 뒤에 되든 그죠? 이거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연산자라고 우리가 말해주게 되는데 그때 not 갈로에 조건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조건식을 판단해서 A가 100보다 작은가? 작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 100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작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100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요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거짓인 거죠. 그 거짓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추루가 되는 거죠. 그죠? 괄호 안에 요 값을 무조건 참이면은 거짓이면 참으로 부정시켜주는 거 바로 부정연산자 우리 not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값의 범위를 나타내 줄 때 그죠? 이 A가 100과 200 사이에 들어가 있는가? 이 100과 200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조건으로 조건식을 표현해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적어주는 거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A는 100보다 크고 B는 A는 100보다 크고 또 이 A는 200보다 작다.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다 그러면 100과 200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도 우리가 이렇게 논리 연산자 이 and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 관계 연산자와 같이 사용이 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로 표현한 우리 진리표를 또 보겠습니다. 그죠? A 값이 true, B 값이 true, 또 A 값이 true, B 값이 true일 때 둘 다, 그리고 AND일 때는 이게 true가 나오게 되고요. OR일 때도 역시 true가 되고, 반대로 A를 부정하게 되면은 야는 false가 되는 거죠. A가 true이니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true, false로 각각 A와 B 값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ND인 경우일 때는 둘 다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alse가 됩니다. 그렇지만 OR일 때는 하나라도 참이면 true가 되기 때문에 true가 되는 거고요. 그죠? A true니까 역시 false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입력값이 A가 false이고 B가 true입니다. 역시 false 하나 있기 때문에 AND일 때는 false로 나오게 되고, 또 OR일 때는 true 하나 있으니까 true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A false니까 부정해서 true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false, false 양쪽 다 false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ND일 때는 false가 되고요. 또 OR일 때도 false가 되고요. 그렇지만 부정해주는 부분에서는 false를 true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또 이 조건식의 결과값을 가지고서 이 논리 연산자가 적용이 되어졌던 부분입니다. 조건식하고 또 비교했을 때 위와 같은 개념이지만은 거죠. 우리 조건 1, 조건 2, 조건 1과 조건 2가 다 만족해야 되는 거, 참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참이다라는 것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도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 결과가 참이 되고요. 조건 1, 조건 2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기 때문에 결과가 참이 되고요. 또 여기 조건이 참이면은 거짓이면 참으로 돌려지는 또 부정해주는 거고요. 부정에서는 다낭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 하나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조건식이 2개 이상인, 그죠? 또 복합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을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또 표현한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의 한 일부로서, 그죠? 나이가 10살 이상이고, 그리고 키가 110cm 이상이어야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 우리 놀이기구를 탈 때 보면은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체크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우리가 age라는 변수 이름으로, 키를 height라는 것으로 줬습니다. 10살 이상이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 값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되고요. 또 키도 110cm니까 110cm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는 요 조건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우리가 이 논리 연산자 이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논리 연산자가 적용이 되어졌는 예가 되겠습니다. 필기 성적과 실기 성적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둘 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기 점수 85점을 또 할당을 했고요. 실기라는 이름으로 90점을 또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도 80점이 넘어야 되고 또 실기도 80점이 넘어야 됩니다.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an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치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주르르 나오겠죠.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 요 식만을 단편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는 하나의 조건식으로 진행이 되어져서 또 뭔가 이 상황에 맞추어서 또 어떤 결과 과정들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수는 2의 배수이거나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나 3의 배수이거나, 그죠? 2의 배수이거나 어떤 수를 입력받았을 때 그 값이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거나 아니면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이 값이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가를 이제 찾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때 x에다가 20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2의 배수를 찾을 때 혹은 3의 배수를 찾을 때, 그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찾는 쪽으로서, 그죠? 연산자, 이때는 이제 3의 배수, 2의 배수 이름을 찾을 때는 산술 연산자, 나머지를 구해주는 이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2의 배수일 때는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은 2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3으로 나누어서 0이 되면은 이거는 3의 배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앞차에서 계산을 위한 연산자에서 한번 우리 학습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와 연산자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여기에서는 20이라는 이 값은 2로 나누었을 때 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라도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true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일 때는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조건식이, 그죠? O와 연산자, 논리 연산자인 경우일 때는 앞쪽에가 참이 나오게 되면은요, D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앞에 이 값만으로도 참이라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런 때 우리는 단축 평가라고 이렇게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논리 연산자의 예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 식을 이래 표현하는 과정에서 연산자들이 여러 개가 또 중복이 되면서 연산자가 여러 개가 나오면서 우리 하나의 수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식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우선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수식에 여러 개의 연산자가 있을 경우 어떤 연산을 먼저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1순위에 해당이 되는 게 갈로입니다. 모든 연산자들이 다 이렇게 같이 혼용되어서 표현되더라도 갈로가 있으면 그 갈로를 제일 먼저 찾아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이 지수성을 표현해 주는 거, 이것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 연산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부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숫자가 앞에 붙여주는 거죠. 부호 연산자 역시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이제 곱하기 연산자, 사칙 연산 중에서는 이제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모듈, 그리고 몫을 구해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산술 연산자가 제일 이제 위쪽으로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으로서 이제 관계 연산자가 그 다음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같이 혼용이 되어졌을 때는 관계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굳이 갈로를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입 연산자, 또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같이 혼용한 복합 대입 연산자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 대입 연산자가 오른쪽에 있는 그 식을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왼쪽에 있는 값으로 넘겨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항상 마지막에 최종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합 대입 연산자도 이 대입 연산자와 같이 사용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연산의 우선순위가 제일 뒤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 예가 있습니다. 여기 2 더하기 3 빼기 4 동일한 순위의 연산자일 때는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값을 대입할 때 A와 B에도 동일하게 값을 대입할 때 이런 식으로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D에서부터 계산이 됩니다. 오른쪽에서부터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C가 B에 그리고 B가 A에 이런 순으로 또 진행이 되는 거. 그죠? 자, 이번에는 변수의 값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계산이 진행이 되고 결과가 이렇게 변수에 대입이 됩니다. 대입되는 이 과정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갈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갈로가 제일 먼저 수행이 되고 곱하기보다 더하기가 우선순위가 낮지만 괄로가 있어서 먼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가 진행이 되고 계산했는 결과가 이 B에 대입이 됩니다. 항상 대입 연산자는 제일 마지막에 수행이 됩니다.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 한번 산술 연산자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곱하기가 있으면은 곱하기가 먼저 수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혹은 또 나누기일 때 갈로가 있으면 갈로가 가장 우선순위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진행이 되고요. 또 같은 이 연산 기호들끼리 있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수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괄로 다음으로 사칙 연산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 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차시 판단을 위한 연산자의 학습 내용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코드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개의 값을 입력받아 평균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 출력 결과가 내가 원하는 정확한 평균이 아니고 잘못되어서 나왔습니다. 그죠? 세 개의 값을 입력, 그래서 num1을 입력하세요 해서 10을 입력하고 num2, num3 이렇게 차례대로 값을 세 개 입력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평균을 우리가 눈으로도 가시적으로 봤을 때 평균은 20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는 40으로 나왔어요. 뭔가 잘못되어졌죠. 그죠? 뭔가 잘못되어졌는지 우리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평균이 나오도록 그죠? 이렇게 수정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드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개의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고 결과를 출력시켜주는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자, 세 개의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우리 인풋 함수 그리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수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값을 입력받는 이런 인풋 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값을 가지고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자, 평균을 계산을 하는 식을 보니까 num1 더하기 num2, num3 그리고 나누기 3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졌는지 금방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산술연산자의 우선순위는 곱하기 나누기가 제 우선순위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값을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했는 이 나누기 3을 하니까 1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10 이 했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이 나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출력한 것이 오류가 되어졌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평균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괄호를 먼저 계산해서 평균은 세 과목 점수를 다 더하고 난 다음에 과목 수를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괄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점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은 결과는 이렇게 예기치 않게 엄청난 착오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연산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수식을 작성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 코드로서 표준 체중으로 비만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행 조건으로서는 이름, 키, 몸무게 3개의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때 키는 정수형으로 몸무게는 실수형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구분해서 또 값을 입력받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표준 체중을 또 구합니다. 표준 체중을 구하는 공식은 키 빼기 100 그리고 이거를 먼저 했는 요 값에다가 곱하기 0.9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준 체중을 구해주는 가장 간단한 예가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체중과 내 몸무게하고의 차이는 소수 한 자리까지 또 표시해 주고요. 또 몸무게가 표준 체중보다 크거나 같으면 비만 아니면 허약이라고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3개의 값, 이름, 키, 몸무게를 입력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 제일 첫 단계 진행되는 부분, 변수를 지정하여서 이름과 키, 몸무게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문자일이니까 그대로 input 함수 사용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을 name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키는 우리가 정수형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int 함수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는 우리가 실수형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float 함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값들이 name, height, weight에 저장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표준 체중을 구하고 표준 체중과의 차이를 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체중 구해주는 공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수식을 표현했고 그 값이 표준 체중 변수 stdw라고 이름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 몸무게와 표준 체중과의 차이를 또 이렇게 변수 자리에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계산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출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출력. 그죠? 출력은 이렇게 나오도록 합니다.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아래 위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 입력 받았는 그 값을 받아서 따옴표로도 또 이렇게 강조해주기 위해서 줬고 백두산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줄을 분리해서 키, 그 다음에 체중 표현해주고요. 그 다음에 표준 체중 해서 표준 체중과의 차이 소수 한 자리까지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체중 이렇게 소수 한 자리까지 표현했고요. 표준 체중과의 차이에서는 부호도 표현하고 또 이렇게 소수 한 자리까지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체중과의 차이로 또 비만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표준 체중과 내 몸무게하고 비교했을 때에 내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면은 이제 비만이 되고 아니면 허약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마치 같이 한 줄에 이어져 나오지만 그죠?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그죠?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윗부분, 계산 요 부분을 요쪽을 출력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줄 이렇게 주는 거 반복해서 하는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열이어서 그죠? 연결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다운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슬래시를 사용해서 했고요. 연결되어져서 이런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다운표 표현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님 반갑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요 글자들이 또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 해서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키 값이 나오고 그 다음 줄분리 시켜주는 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줄분리 되어져서 체중이라고 글자 뜨고 웨이트 값이 또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서는 표준 체중하고 표준 체중 계산에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 소수 한 자리까지 표현한다 해서 이렇게 서식 코드, 그죠? %.1f 그러면 소수 한 자리까지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서식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넘겨주는 변수를 이렇게 매칭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체중과의 차이. 이번에는 부호도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호를 표현해주는 플러스 기호, 그리고 소수 한 자리까지 이렇게 변환 서식 코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를 이용해서 차이를 계산한 값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서 계산 또 출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 비만이냐 허약이냐 이 부분을 판단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연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계획 문자를 없애주는 이 AND 이 인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계획 문자를 덮어써서 계획 문자가 없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부분 비만입니다. 이거를 출력시켜 주는 거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조건식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조건에 따라서 뭔가 결과를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거. 그때 우리는 if라는 이 구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if else라는 거. 다음 차시에서 배우게 되는 건데 조건식이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로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if. 그리고 여기서 조건식이 나옵니다. 우리 조건식. 내 몸무게가 표준 체중보다 크거나 같은가. 그러면은 비만입니다. 이게 출력이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참일 때 아닐 때 나오잖아요. 그럼 참일 때는 이 값을 가지게 되고요. 아니면은 else 다음에 있는 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면은 허약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13.5로서 내 체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입니다라는 이것이 적용이 되고 프로그램은 끝나게 됩니다. 조건식이 if문에 적용이 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차시에서 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오늘의 학습, 그죠?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최종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수식은 피연산자와 연산자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수식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수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평가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우리 이런 연산자들의 종류로서 관계 연산자, 조건식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관계 연산자의 종류로서는 이 부등호 기호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부분이고요. 사용하는 형식에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과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래서 돌려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결과값이 참인 경우일 때는 true라고 우리가 값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짓일 때는 false라고 돌려지게 되는데 부울형으로서 그죠? 이게 컴퓨터 내부에서는 또 숫자로서 또 변환이 됩니다. 그때 true이면은 1이 되고요. false이면은 0으로 또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숫자로서도 내면적으로는 또 값이 나온다라는 거. 수식이니까 숫자와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숫자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랬을 때 또 돌려지는 거. 그 다음에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라는 이런 어떤 이 연산 기호들 또 이렇게 잘 봐두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 연산자는 조건식에 사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조건식이 두 가지 이상일 때 이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또 같이 혼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조건식이 두 개 이상일 때. 그때 and, or와 not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조건 둘 다가 참인 경우일 때 우리는 and를 사용하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하나라도 참이면 된다. 그랬을 때 or를 사용하고 단항 연산자로서 이 not 연산자 같은 경우일 때는 단항 연산자가 됩니다. 참일 때는 거짓, 거짓일 때는 참으로. 그죠? 참일 때 거짓, 거짓일 때는 참으로 이렇게 반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산자 우선순위. 연산자들이 여러 개가 혼용이 되어졌을 때는 연산자들 간의 우선순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에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때 갈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지수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우리 사칙 연산에서는 곱하기 나누기 몫을 구해주는 거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 그 다음 이어서 이 더하기 빼기 그리고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제일 마지막으로 대입 연산자 순으로 또 처리가 됩니다. 갈로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수업이 다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어지는 깜짝 퀴즈를 통해서 그죠? 이 스스로 답을 유추해보고 또 제시되는 답하고 또 비교해보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또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퀴즈 이어지겠습니다.